네,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. 지난달인 5월 주제는 가정이었는데요. 이번 달에는 환경을 주제로 여러 이슈를 짚어볼 예정입니다.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, 이번 달 주제가 이제 환경이라고 했는데요. 네. 환경이라는 주제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네, 말씀대로 이번 달 주제는 환경인데요. 지난달에는 가정을 주제로 다문화 가정부터 비혼, 입양, 또 1인 가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소개하고 네. 또 우리 사회의 제도가 뒤처진 부분은 없는지, 또 우리의 인식이 왜곡되거나 편견을 가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짚어봤는데요. 이번 달은 환경을 주제로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슈를 다룰 계획입니다. 예. 먼저 하민커께서는 어제가 환경의 날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? 네,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환경의 날로 이제 지정이 된 지 50주년 되는 날이었다고 그러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환경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이 아니고 예.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회의에서 지정한 날입니다. 네.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계 환경의 날이죠. 예. 어제도 이 일을 기념해서 이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뜻을 담은 행사와 여러 전시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는데요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칠레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전시회입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린 이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입니다. 또 이 회의는 이보다 3개월 앞서 로마 클럽이란 곳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이 보고서 내용이 바탕이 됐습니다. 네. 로마 클럽은 세계 25개국의 과학자, 또 경제학자, 경영자 등으로 구성돼서 1970년에 창립된 민간 단체인데요. 여기서 발표한 이 성장의 한계는 이 환경 오염과 또 자연 고갈로 무한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고전입니다. 예. 이 보고서의 발표 또 환경의 날 지정이 1972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말씀대로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. 어제가 환경의 날 지정 50주년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번 6월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모으자고 다짐한 지난 50년 동안 우리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, 또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의 현 주소는 어떤지 짚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또 동시에 우리는 얼마만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. 어제 지구의 날 행사를 주관한 칠레 유엔 조정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Y queremos, como Naciones Unidas, invitar a todos y todas a crear conciencia y además crear conciencia para acelerar cambios. No es tarde, pero tampoco estamos sobrados de tiempo. 네. 아까 이제 로마 클럽의 이제 1972년 보고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기념비적인 그런 그 고전이죠. 네. 자,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, 자, 그럼 그동안 뭐 어떤 그 진전이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은 뭐 환경 훼손, 환경 오염은 더 깊어진 그 측면도 있고요. 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뭐 기업들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은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냐,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확실한 점은 이 환경 문제가 이제 전 인류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존 문제다. 예. 이런 명제에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기업들도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이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고 네. 또 환경 가치를 공유한 기업들끼리만 거래를 하는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기업의 생존 문제로까지 직결되고 있습니다. 예.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이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국가도 많아지고 있죠. 또 각 개인들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여러 가지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줍깅이라고 하죠. 이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부쩍 많습니다. 줍깅이라고 합니까, 그것은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요즘 많이 이제 통용되는 말인데요. 예.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죠. 말씀대로 환경 보호,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각국의 이 환경 정책은 정말 이 최우선으로 놓고 있을까? 또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이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? 또 시민들은 이런 캠페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환경을 보호할까?
이런 실상을 좀 따져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. 예. 이런 부분들을 이번 달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어제 환경의 날을 맞아서 국내에서도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요. 이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평소 자주 오던 한강에 쓰레기가 많아서 제가 많이 가는 곳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좀 뭐 인터뷰도 들어봤습니다만 아까 양 기자도 뭐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회에서 이 기업은 ESG 경영을 내세우기도 하고 시민들이 이제 줍깅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나왔다고 그랬는데요. 네네. 일상생활에서 이제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.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각지대, 좀 미흡한 부분도 이제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월간 유이지에서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. 네. 이 환경 문제는 바다나 기후 문제처럼 굉장히 큰 문제도 있고요. 예.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은 문제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. 월간 유이지에서는 이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은 부분부터 기후나 바다, 또 멸종위기종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까지 두루 짚어보려고 합니다. 예. 먼저 내일은요, 우리의 일상을 침투한 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관련 문제를 보도할 예정입니다. 편리함만을 좇으면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좀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고요. 네. 또 이어서 다룰 내용은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포유류 복원 사업, 이 지리산 반달 가슴곰 복원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위기에 봉착했는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. 예.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. 또 복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최상위 포유류도 있거든요. 살기나 수달 같은 다른 멸종 위기종들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. 이들의 현 실태 또 위협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바다 오염 실태도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. 예. 마침 오는 21일이 해양조사의 날입니다. 최근 국내 낚시 인구가 8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 3년 안에 1000만 명까지 늘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. 이런 과도한 낚시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나 관련 기관이 그냥 간과해도 괜찮은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또 이 밖에 산불 복원 문제, 또 4대강 문제 등도 논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짚어볼 계획입니다. 네.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일상 속에서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멸종 위기종 그리고 뭐 이 바다 환경의 이제 훼손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이 다양한 그 주제를 2월 한 달 동안 월간 유이지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. 네네. 네,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양 기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